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제안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서쌤과 상구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 또는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2부도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산군님의 의견을 듣다가 시간상 마무리가 됐는데요. 산군님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네. 이제 일부에서 이제 하다가 못했던 말은 이제 네. 코로나19 그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 일단 그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좀 알고 이렇게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맥점 공략했으면 좋겠고 타이밍에 맞춰서 진입과 청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은 왜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왜 진입하셨어요? 라든가 혹은 몇 프로 드시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진입을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나노엔텍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갭 상승에서 지금 정작 상승 오늘 진입을 했다고 했을 때 상승폭은 지금 시가가 27% 상태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정작 3%밖에 상승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진입을 하셨다?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공격적인 성향이니까. 그리고 이 종목이 딱 누가 봐도 연상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난 들어갔어. 그래서 나는 내일 30% 먹으려고 들어갔어. 라고 하는 본인의 기준이 확고하다면 그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공격적인 성향이니까. 단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항상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컷은 어디다 잡았어요? 라고 항상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 들어가기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좀 이렇게 진입을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오늘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오늘 저점을 무너뜨리면 나는 손절을 했을 거야 라든가 혹은 나는 이 재료가 굉장히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항원 진화키트 이제 유럽 수출로 인해서 이제 상승했던 건데 이 재료가 단발성 재료가 아닌 최소 몇 주는 갈 거야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면 나는 조정을 버틸 거야 라는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여기 이제 121평 기준 이제 8,300원 기준까지 나는 버틸 거야 라는 기준이라도 가지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종종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단타로 오늘 몇 프로만 먹을 거야 라고 진입을 했다가 반강제적으로 가치주로 이제 의식을 전환하는 거죠. 본인이 마치 처음부터 가치주로 진입을 했었던 것처럼 사실은 단타로 며칠 안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왜 웃으시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괜히 저희가 손절을 잡고 목표가를 잡고 기준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초기 목적과는 다르게 나는 한 3% 먹으려고 진입을 했는데 나는 지금 30% 물려있네? 왜? 라는 생각을 본인들이 항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노란톡방에서 혹은 미디어에서 종목 분석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을 때 거기서 그 진입자리가 의미가 있는 진입자리였는지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인 분들도 주요 맥점 라인에서 혹은 전고점 돌파를 노리고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본인의 기준, 목적성, 그런 명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항상 종목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구님은 성향에 맞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어차피 하지 말라 그래도 하시기 때문에 기준이라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 잡는 게 진짜 어려우니까 기준 잡기 어렵다,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상구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수산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에는 서세님. 네, 일단은 원전 그 오염수를 방출한다라는 게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죠. 네. 말만 들어도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걔네 네. 입장에서는 희석시켜서 30% 정도 농도로 그냥 흘려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걔네가 뭐 원폭을 당한 입장이다 보니까 뭐 그쪽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한다면 다르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뭐 수산주가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관련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얘네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시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짜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출을 결정했다라는 내용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고요. 그럼 오늘 기점으로 해서 오전의 시가가 고점이었다라는 부분. 재료는 항상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 신호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재료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수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일본에서 온 수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사조 시푸드라든가 뭐 대림수산, 사조산업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가가 고점이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염수 정제와 관련해서 방사능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오르비텍이라든가 아니면 그 오염수를 정제하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진 우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장 후반 가면서 크게 음봉을 그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이슈가 어디까지 퍼졌냐면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테마가 커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불매운동이라든가 애국 관련주 같은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모나미, 신성통상, 뭐 미스터블루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마저도 양봉을 그리긴 했지만 긴 윗꼬리를 달았다는 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압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이슈는 남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 꼭 투자자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학 용어로 시장의 효율적 가설이라고 있는데요. 내가 아는 정보로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아주 논리적인 가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이 노력해서 얻는 수익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공통된 정보로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쌤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 소식에 수산물 관련주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차익 실현이 많이 출회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정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상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이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보다는 이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네.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자체에 대한 걸 이제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전에도 뭐 반도체 소부장 뭐 제한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거를 한국은 이제 전부 다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는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죠. 여기에서 일단 초점을 먼저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물론 저희가 정치까지 이제 속속들이 다 알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큰 틀의 개념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일본 정치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죠. 보수적이고 이제 젊은 층의 이제 관심도가 더 낮고 그리고 현재 정권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이 혐한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권을 세운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빨리 개선이 될까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 1차적으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혐한으로 이제 지지 세력을 얻고 이런 걸 유지했던 세력이 이제 와서 한국 잘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본인들의 이제 지지율을 포기하고서라도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소통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그건 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기득권이 그런 부분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는 일단 아닌데 여기다가 뭐 이제 소부장부터 독도 문제부터 오늘은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오염수 유출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염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가 많아요. 뭐 일본은 뭐 이렇게 충분히 뭐 이렇게 해석해서 전혀 문제 없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혹은 이제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뭐 이런 자료를 조사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라는 기준을 봤을 때는 입장의 차이가 워낙에 극명하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에 해소될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수산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차익 매물 실현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불매 운동 관련 뭐 애국주라고 말하죠. 그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긴 했으나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나미, 뭐 신성통상, 뭐 리드코프, 뭐 하이트 진로 전반적으로 이런 그 애국주 그러니까 불매운동 관련 대장 종목들이 윗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한일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거는 빨리 이렇게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고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는 네. 이거는 정치적 이슈라든가 단발적 이슈로 진행이 되는 거지 이 기업들이 재무가 좋고 뭐 장사를 잘해서 뭐 이런 기업적 가치로 상승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이슈로 움직여서요. 이슈적으로 접근을 네. 했었던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전문가님 그럼요. 이제 일본이 2년 뒤에 방류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관련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도 조금 단기적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네. 차라리 이런 이슈가 됐을 때만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게 그때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네. 아니 2년 후에 이게 그 2년 후에 방출할 거니까 2년 동안 안고 있을 거야. 이게 저는 더 어불성설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단타적으로 접근할 때 지금 말씀하신 뭐 직접적인 수산 관련주도 있고 애국 테마주들도 있잖아요. 네네. 불매운동 관련주. 어떤 종목이 그래도 괜찮을까요? 저는 차라리 네. 선택을 하자면 애국 테마주 쪽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오히려 그쪽 테마로 보면 괜찮은 재물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선별적으로 찾을 수가 있고 혹시나 만에 하나 물리더라도 탈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정도 이슈는 말 그대로 단타적인 접근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뭐 중장기로 볼 그런 종목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슈 체크해서 맥점 공략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취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출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애국 테마주들이 조금 더 낫다라고 차라리 낫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또 일부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아까 반도체 관련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인텔이 또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밝혔어요. 이거는 우리 시장에 호재가 되는 걸까요? 악재가 되는 걸까요? 서쌤님. 네, 일단 인텔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자체가 네. 우리나라의 호재다 악재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치고는 마진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미국의 입장인데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상당히 거대한 산업인데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만의 TSMC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 내에서 해결하자라는 자국 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인텔이 거기에 예 하면서 동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자국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인텔에 만약에 장비가 들어간다라거나 하는 부분, 우리나라가 인텔의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 가질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했어.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공장이 충칭에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안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애들이
장비를 증설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의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데 장비를 들여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미국 내 공장에서는 특혜를 받을 수가 있고 세부담을 완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플러스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 패권이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미국이 아무래도 창의적이고 그리고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이 또 걔네가 만약에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중장기적으로 위험 요인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중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 섹터 자체를 보자면 슈퍼사이클이 기대되면서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좀 애매한 이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이게 중립적으로 보는 게 맞지만 이 중에서도 분명히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이제 일부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향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큰 규모로 하고 있고 인텔도 뭐 중국 기업도 막 1,700조, 2,000조 막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사실 우리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국가 규모는 이제 작을 수 있지만 이 반도체 시장은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뭐 물론 전 분야는 아니고 일부 이제 분야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근데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이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내일 모레 자체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상구님은 차량용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웹툰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DNC 미디어랑 키나리 스튜디오도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웹툰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서쌤님. 네, 일단은 웹툰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또 이슈가 났습니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가 미국의 타파스 미디어라는 업체에 뭐 경영권을 인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카카오 엔터가 타파스 미디어의 지분을 지금 현재로도 40.2%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내 웹툰 플랫폼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했을 때 지금 사실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거의 정면 승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망가와 지금 그 카카오 재팬이 하고 맞아요. 있는 피코마가 지금 대결을 하고 있고요. 피코마가 지금 얼마 전에 1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을 이겼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으로는 네이버 웹툰이 1위지만 카카오의 추격 속도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신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의 추세가 M&A를 통해서 덩치를 키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기존에 워낙에 데이터 기반 무용자산이 탄탄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해도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규제 리스크만 없다면 정말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엔터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20조 가치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가 하고 나스닥 있는데 상장 소리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뭐 20조는 돈도 아니에요. 지금. 사실 카카오의 시총이 40조인데 네. 자회사가 20조다? 그러면 그 지분 가치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 상장이 너무 좋은 뉴스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를 뻥튀기 해버리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단발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단발적으로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의존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미디어 업종의 거대화와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페이지가 전략적인 파트너로 있죠. 그래서 2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사실 대원 미디어가 맨날 상한가 가다가 오늘 정지돼 있는데 대원 미디어가 없으면 DNC 미디어라도 사야지. 뭐 이런 것도 있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디어 관련주의 최근의 상승세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용갑 합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주가가 6배가 뻥튀기 됐습니다. 아직
방영도 시작도 안 했죠. 그죠? 7월 정도에 이제 방영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티저 영상 하나로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그죠? 있죠. 이건 못 참지 하면서 아저씨들이 달려들고 있는데 이게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 대형 미디어도 저도 굉장히 이제 그런 종목이라서 네. 원래는 그 특히 남자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가 공룡, 로봇인데 그 두 개를 합쳐버린 거죠. 못 참죠. 그렇죠. 근데 성인 남자도 못 참아요. 저도 사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 회사가 완구까지 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유를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 용갑 이거 합체 굉장히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완구까지의 글로벌적으로 노렸어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가면서 지금 투자 경고 뜨면서 지금 일시적으로 정지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도 근데 급등이 너무 심해서 약간 지금 들어가도 돼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네. 여전히 기대감은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 미디어 말고 이제 그 뭔 미디어죠 갑자기 DNC 미디어. DNC 미디어도 뭐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기대감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왜 또 조심스러워지셨을까요? 급등세가 강했으니까. 너무 강하니까.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강세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이렇게 맥점 공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아까 같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재료의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과연 이게 주가가 8배만큼 갈 만한 이슈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모르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특히나 급등주는 마치 베스킨라빈스 31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1을 부르면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산 사람들은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 와닿네요. 생각을 해서 벌칙 당해야죠. 네, 그 31을 부르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일 비싸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든 생기잖아요. 왜? 고점은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 말고 덜 오른 종목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아까 상군 전문가가 얘기한 그 기준과 결부해서 이런 투자 원칙을 세우신다면 정말 현명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점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컷을 잡았으면 좋겠다. 괜히 컷을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추가적으로 네. 저는 오늘 이 컨텐츠 관련 이제 또 주목을 받으면서 저는 그 미스터 블루로 또 오늘 수익을 실현했네요. 마침 또 오, 얘기가 나와서 이제 또 자랑을 잠깐 드리자면 대단하시네요. 네. 뭐 단타 쪽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 날에 이슈가 되는 섹터들을 체크해야 되는 건 이제 필수 불가결인 문제고 중장기 혹은 이제 스윙 이상급으로 접근을 했다면 저는 여전히 이제 건설 섹터 관련 종목들로 꾸준히 수익 실현 중이고 수익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이 진행 중이죠. 아직 청산을 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단타적 접근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의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필수 불가결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세가 계속 강하고 또 오래 지속되는 게 아무래도 미디어 관련 쪽, 또 OTT 관련해서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OTT 관련한 디즈니 플러스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넷플릭스를 잡기 위해서 디즈니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지금 가입자 수가 1억 70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넷플릭스가 1억 6,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네. 그 따라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컨텐츠보다는 일단 판권을 사오고 이런 계약들이 많은데 반해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자체 플랫폼 그리고 자체 컨텐츠에 대한 그러한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유아들 연령대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국내 진출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KT, 뭐 LG U+ 등과 얘기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관련주로 거론되는 것들이 뭐 IHQ라든가 손오공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잖아요. SM 라이프 디자인 뭐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의 실질적인 관련들을 본다면 IHQ가 그나마 가장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이유는 직접적인. 디즈니 플러스의 자회사가 IHQ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분 관계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지하되 너무 빠르게 접근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 지금은 테마 순환장입니다. 순환장이기 때문에 언제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내가 31번을 부르느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찔하네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아동을 공략한 업종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용갑합체 그 이슈로 대원미디어도 아기상어도 그렇고요. 있죠, 아기상어. 아, 그러네요. 저는 이제 핑크퐁. 용갑 이 대형미디어가 아기상어급으로 이제 서울 출판사처럼 네. 이렇게 움직일 삼성 가능성이 출판사. 사실 이미 이렇게 움직였다고 봐도 무방하긴 한데. 그쵸. 네. 예. 근데 왜 아이들 이쪽이 더 이렇게 강세를 보이냐면요. 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동영상을 한 번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수도 없이 반복을 같은 하니까. 영상을 외울 정도로 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이 평가 아기 관련된 영상 콘텐츠 쪽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캐리 소피트 그런 쪽에서 맞아요. 접근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캐리 언니를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애들은 한 번 본 걸 계속 보고 엄마 또 보여줘, 아빠 또 보여줘, 삼촌 또 보여줘 하면서 계속 봅니다. 요즘 엄마 아빠들도 좋아하는 그 컨텐츠들도 애기들 보여주려고 보여줬다가 내가 너무 재밌다 이런 영상들이 맞아요. 그 있었는데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이거 보셨어요? 뭐 이런 영상 컨텐츠가 있던데 그거 보고 뭘까요? 저도 그 관련 주막 찾고 그랬었거든요. 아, 네. 핑크퐁 아기상어 이런 건 아니셨어요? 그럼 좀 조금 못되게 말하면 이제 좀 지나갔나요? 다음 거 봐야죠. 네. 다음 거 봐야죠. 제가 트렌드에 늦어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또 오늘 눈여겨보셨던 섹터 있으실까요? 네, 오늘 말씀 못하신 섹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네. 제약바이오 섹터를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뭐 코로나19 치료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도 있었지만 AACR 관련해서 일단 매드팩토라든가 뭐 계속해서 뭐 셀리드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다가 뭐 사셔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셀리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관심권에 두고 제약바이오 섹터를 얘가 대장처럼 이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잠시 뒤에 소개해 주실 종목이 제약바이오 섹터인가요? 제가 잠시 뒤에 소개할 종목이요? 네. 잠시만요.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아니세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급주하신 거 아니시죠? 네,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준비 안 보도록 하셨다가 할게요. 지금 막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제가 아까 아,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맞습니다. 네. 우리 상구님은요? 저는 이제 네. 큰 틀에 이런 테마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순서를 굳이 한번 정해보자면 네. 1차적으로는 이제 누누이 언급했던 건설 섹터 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비전적으로 단타도 뭐 스윙도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이 많다 해서 1번 건설 섹터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와 이제 2차 전지 쪽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그쪽으로 이제 큰 바람이 그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개별적인 종목 섹터들은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당연히 단타적으로 따로 접근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큰 틀의 큰 바람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불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아쉬운 섹터를 보자면 최근 5G 관련 섹터가 너무 이제 왕따 당하고 있고 소외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맞아요. 네. 너무 좀 아쉽긴 합니다. 분명히 이 섹터도 분명히 가긴 갈 건데 언제 갈 거냐 이제 게임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 타이밍을 잡아야 하긴 하는데 과연 지금 잡는 게 맞느냐, 언제 잡는 게 맞느냐에 대한 기준과 분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삼성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바이든이 좀 더 이쪽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너무 소외를 좀 오랫동안 많이 당하고 있어서 아쉬운 포인트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섹터도 머지않은 시점에 분명히 관심을 받기는 받을 거다라고 한다면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분석을 많이 할 거고 이제 종목 제시도 드릴 건데 그런 정보를 받으려면 역시나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제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정말 좋습니다. 그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5G 관련주들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눌림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될지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한 번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달콤한 수익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먼저 두 분의 노란톡방 수익률 한번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와, 전문가님, 상군 전문가님은 오늘 공략하신 이트론까지 굉장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부터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일단 종목들 리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반성 먼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와서 네. 항상 정치 테마를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정치 테마를 한번 들어갔다가 크게 한번 손실이 났습니다. 뭐 IMBC 같은 경우 이제 17%의 손실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도 이제 사과를 좀 드렸었어요. 뭐 물론 단타 접근을 하든 중장기 접근을 하든 손실이야 날 수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예상보다 큰 손실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일단 뭐 물론 박영선 테마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건데 박영선이 이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은 아니라 이 관련 이제 오세훈이랑 이제 경합을 하면서 변동성을 잡아먹기 위해서 진입했던 건데 좀 예상보다 큰 손실에 일단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그 외에 일단 인선 ENT는 아까 일부에서 이제 언급을 드렸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42% 정도 수익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 이유는 청산을 했던 이유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공략을 우리 노랑톡방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청산을 했던 거지, 재료가 다 소멸돼서 그래서 청산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도 너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참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종목은 내년까지도 혹은 그 이후까지도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력하게 좀 어필하고 싶었던 종목이 셀바스 AI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사실 고생을 하고 온 종목이죠. 이제 관리 종목, 이제 상패까지도 될 뻔 했었던 종목인데 결국은 이거를 극복을 하고 개선 기간 뭐 이렇게 재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재무 개선도 되고 있고 정작 굉장히 중요한 지지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벌써 우리 노란톡방에서 3번의 수익 실현을 반복했습니다. 뭐 8%, 10%, 8%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을 반복했는데, 짧게 보자면 이 부분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슈팅 파동을 잡아먹으면서 일단 수익 실현 한번 하고 조정이 올 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3번의 수익 실현을 반복했고 한 번 더 재공략을 노렸는데 현 시점에서 어제 오늘 해서 이제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중요한 자리는 초기에 제시를 해드렸었을 때 4,300원이 중요한 목표가다. 일단 만약에 이 부분에서 수익 실현 반복하지 않았더라면 4,300원까지 고정적으로 들고 갔었을 텐데, 그 수익률이나 3번 반복한 수익률이나 어쨌든 비슷하게 이제 3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전히 수익 실현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도 관심 분야에서 버리지 않고 더 재공략해 볼 종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전에 이제 선생님이랑도 계속 얘기했던 대연 미디어, 그리고 셀바스 AI, 이트론, 미스터블루 등 이렇게 이제 이슈에 맞는 현재 시장의 흐름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단타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오히려 이제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크게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중기 혹은 이제 단기 스윙 이상급으로 이제 현재 진입해 있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수익 중인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종목들 또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조금씩 알려드릴 겁니다. 방송에서도 이미 충분히 많이 언급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대응 전략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이제 수익률 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단타는 못 하겠어, 혹은 단타를 하고 싶지만 상황이 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나는 중장기가 혹은 스윙이 적성에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 이제 기간 혹은 이제 초기 진입 목적에 따라서 포트를 따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타나 초단타나 단기, 뭐 보통 이제 제 기준으로, 아까 이제 기준에 큰 의미가 없지만 제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청산해야 되는 종목들, 혹은 한 달에서 3달 이내에 이제 청산해야 되는 종목들, 혹은 3개월 이상으로 보유해서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구분해서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 성향에 맞는 종목을 맞춰서 리딩에 따라오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군님의 보유 종목들 리뷰 들어봤고요. 우리 서쌤도 보니까 7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쌤도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많이는 안 드리고요. 한 번에 한 종목만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트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일단은 저와 친숙해지시는 기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많은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점차 종목 수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여기 포트폴리오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지난주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톡방에서도 매수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관련주, 특히나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으로서 접근을 했던 종목이고요. 사실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보다는 아직까지는 플러스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사실 목표가가 16,000원 부근이었는데 고점이 16,15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목표가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홀딩하는 상황에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부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겠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기준으로 8천만 원을 돌파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세와 상관없이 코인베이스의 상장 이슈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재료 노출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 14일 날 코인베이스가 상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조정을 완만하게 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한 부분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이라는 손절가를 놓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쌤의 보유 종목들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오늘 새로 제시해 주실 종목들 한번 들어볼 텐데요. 아까 일부에서 우리 상구님은 2차전지 관련주라고 힌트를 들어봤어요. 정말 궁금한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제가 추천드리려고 한 종목은 네. 일단 LG화학입니다. 오, 왜 네. LG화학이냐? 사실 최근에 그 이슈들만 본다면 아까 삼성 SDI가 훨씬 더 좋은 이슈를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왜 LG화학을 뭐 물론 삼성 SDI도 좋지만 그 중에 네. 왜 LG화학을 선택했냐면 네. 최근에 그 이제 국제 플라스틱 고무 산업 차이나 플러스라는 이제 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친환경 소재와 기술로 중국 시장 공략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나는 친환경도 안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웃으시죠? 저분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요. 재료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물론 삼성 SDI 좋습니다. 어차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그 LG화학도 대장급에 가까운 대장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친환경까지 같이 안고 달린다면 2차적인 재료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차피 네. 4월 22일 기후협약까지는 친환경 관련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거니까 라고 해서 이중적인 의미로 이제 이 종목을 선택했고, 추가적으로 차트 분석을 보자면 네. 상승 추세에 충분히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았고 지금 이제 맥점 자리에서 명확히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언정 78만 원 라인이 무너진다면 먼 길을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시원하게 제시를 못 드렸을 것 같기도 한데, 명확히 지지받을 자리 지켜줬고 주요 이평선 라인 돌파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가는 길에 61평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본다면 61평 저항 이제 90만 원 정도를 공략할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전고점 라인 100만 원 혹은 100만 원 이상 돌파 슈팅까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서 이 종목을 LG화학을 들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 전문가님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시나요? 지금 목표가를 100만 원 이상으로 잡아주셨거든요. 네. 일단 그 진입 단가에 대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 최소한 컷 라인과 이제 목표가에 대한 설명은 방금 전에 드렸다시피 78만 원 라인이 무너지면 먼 길 돌아올 수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못 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나 2년 동안 들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 78만 원 이제 무너져도 이제 홀딩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유 기간을,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에서 스윙 정도, 이제 한 달에서 3달 이내에 수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78만 원이 무너지지 않는 라인 하에서 짧게 보면 90만 원, 조금 더 멀리 보면 100만 원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구님 LG화학을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목표가 1차는 90만 원, 2차는 100만 원 이상까지도 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78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그냥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번에 서쌤은 조금 전에 제약바이오주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좀 망설이신 것 같은데 확실한가요? 네, 제약바이오주가 확실한데 네. 제가 지난주까지는 신뢰의 아이콘이었잖아요. 네. 실현의 아이콘이 될 뻔했습니다. 오늘. 죄송하고요. 네. 정말 잠깐 정신을 놓았던 거. 방금 준비하신 줄 알았어요. 네, 사과 말씀드리겠고 네. 방금 준비한 것 같지만 정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어떤 종목보다도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할 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니까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4주 동안 출연을 했어요. 오늘까지 네. 해가지고 4주 동안 출연했는데 그 3주 동안 계속해서 수익이 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마저도 수익 구간인데 아까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집중할 만한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삼성제약입니다. 제가 삼성제약 이렇게 말씀드리면 역시 제약도 삼성이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삼성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째 이슈는 췌장암 치료제인 리아백스주 관련 기대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임상 3상입니다. 임상 2상까지는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는데 임상 3상부터는 성공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임상 3상의 결과 보고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원래 있었던 이슈인데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섹터가 조금 힘을 잃으면서 그 부분이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선침해적 입장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버맥틴이라고 해서 코로나 치료제로 대용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구충제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해서 백신 관련주 다음에 또 치료제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가격 보시면서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제가 제시해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부담이 전혀 없다라는 점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야, 이렇게 빠진 종목 안 좋아서 빠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만한 게 3월 달에 관련돼서 상장 관련 이슈도 없어졌고요. 그 상장 폐지와 관련된 그런 리스크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다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실제로 이뤄진다라고 해도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더라도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지금 가격대 부근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부분에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부담 없는 구간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6,000원에서 6,050원 구간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일단 하지만 최저점 부근을 다시 깬다라고 한다면 얘는 더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저점 5,460원에 바로 상단인 5,500원을 손절가로 설정해두고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펼칠 수 있으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600원 부근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2차, 3차 목표가는 제가 나중에 제 개인적인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쌤은 정말 제약 바이오즈가 맞았네요. 삼성제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진입가는 6,000원부터 6,05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1차 목표가는 6,6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서쌤님은 혼자 출연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같이 출연하시는 게 좋으세요? 지난주까지는 혼자 출연하는 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상군 전문가랑 하니까 재미도 있고 아주 아까 제가 차트 볼 때 네. 이러는데 왠지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제가요? 네, 그래서 아직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빅잼이 있었습니다. 예. 빅잼, 꿀잼. 네, 좋았습니다. 우리 상근님은 스파이더님이랑 하시는 게 좋으신가요? 서쌤과 하시는 게 좋으신가요? 전혀 매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선택하라고 하면 질문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두 분의 매력을 말씀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파이더님이랑 네. 같이 방송할 때가 좋았나요? 아니면 선생님이랑 같이 전 방송할 다 때가 좋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서로 매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정말 평소에도 이제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 이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네. 오늘 오면서도 오늘 같이 왔거든요. 같이 오면서 이런저런 정보 교환 많이 하면서도 제가 바라보는 시야와 선생님이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씩 이렇게 이 차이를 오히려 저는 그게 다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넓은 시야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두 분과 함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에게 더 궁금한 점이 많다,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그리고 마음에 드는 전문가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종목의 제왕 서쌤 또는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 오늘 다 정말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뵐게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